자, 봅시다. 279번부터 볼 차례죠. 문제가 조금 많이 남았는데 뒤에는 좀 간단한 문제들이라서. 자, 봅시다. 개헌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문제 어렵죠. 이런 문제. 그래서 개헌의 시기랑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개헌의 시기와 내용을 꼭 알아주세요. 자, 기억. 대통령 3회 연임 허용. 자, 대통령 3회 연임 허용은 박정희 대통령이 두 번 대통령 했어. 63년, 67년 이렇게 두 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만 더 하겠다. 내가 지금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잖아. 나 한 번만 더 할게. 그러면서 이제 헌법 개정을 요구했고 결국에는 헌법이 통과되고 국민투표까지 통과돼서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은 그 세 번째 대통령 선거가 71년 7대 대통령 선거였어요. 자, 어쨌든 이게 1969년에 삼선 개헌이라고 해요. 삼선 개헌. 이게 이제 6차 개헌이고 1969년에 이게 이제 삼선 개헌. 박정희 정부겠죠? 당연히 69년이니까. 자, 두 번째.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자, 직선제와 5년 단임이 같이 나온다. 이게 6월 민주항쟁 결과 9차 개헌이에요. 자, 9차 개헌. 6월 민주항쟁 결과니까 1987. 1987. 자, 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 자, 니은도 직선제, 디귿도 직선제. 그런데 양원제가 동시에 같이 나오면 1차 개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발췌 개헌. 자, 발췌 개헌. 1차 개헌. 자, 1차 개헌은 이거 6.25 전쟁 중 부산 수도였을 때 52년. 자, 리을.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으로 뽑는다.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나오는 거 보니까 유신헌법 7차. 1972년. 자, 그러면 요거 순서대로 하라는 거죠? 제일 먼저 디귿. 그리고 기역, 리을, 니은.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디귿, 기역, 리을, 니은. 3번. 3번 찾으시면 되겠죠. 280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해설지에 또 디귿에 대한 설명이 조금 틀렸어요. 뭐라고 했었지? 나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지금 제가 한번 보니까 틀렸더라고요. 디귿 해설지의 오류. 알겠죠? 디귿 해설지의 오류. 이게 발췌 개헌이어야 되는데 삼선 개헌이라고 했나? 5차 개헌이라고 했나? 아무튼 좀 뭔가 해설지가 이상했어. 그래서 아무튼 이 해설지 오류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80번 다음 가에서 라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헌법이 발표된 시기 아니고 적용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을 골라라. 적용되던 시기라는 건 다음 헌법 전까지잖아요. 그래서 시기를 좀 여러분이 파악하시고 문제 풀어야 되니까 요 280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 어렵다기보다는 복잡한 문제죠. 자, 그러면 가부터 볼까요? 여기다 써볼까요? 가부터 볼게요.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7년짜리 대통령은 딱 한 명, 전두환.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그 이제 영부인이었던 그분이, 그 여사님이 우리 남편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얼마나 기여한 줄 아냐. 왜냐면 7년 단임을 해서 대통령을 한 번만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아버지다. 이렇게 자기 남편을 막 이렇게 쭉 세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그 이순자 여사라고 하는 이제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서전이나 뭐 이렇게 회고록 같은 거 막 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써 있어. 민주주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이렇게. 그래.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그쵸? 뭐가 말을 하면은 막 뭔가 이렇게 막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참겠어. 그냥 다 아니까. 우리 다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뭐래. 막 이런 눈빛이니까. 넘어갑시다. 자, 거기 보시면 이거는 8차 개헌이에요. 8차 개헌. 그래서 8차 개헌. 그러니까 유신 이후 그 개헌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1980년이에요. 80년 10월에. 그래서 8차 개헌.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8차 개헌은 언제까지냐? 8차 개헌 다음이 9차 개헌이죠? 자, 9차 개헌이 1987년이니까
80에서 87 사이가 8차 개헌이 진행되는, 적용되는 시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자, 부통령이 있다는 건 1공화국. 이승만 정부. 그 다음에 어디에서 투표한다? 국회에서 투표한다. 요거는 제헌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헌헌법.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진 헌법이죠. 자, 요거는 제헌헌법. 그러면 제헌헌법은 48년 7월에 만들어진 거고, 그럼 제헌헌법이 적용되던 시기는 1차 개헌 때까지. 그쵸? 1차 개헌이 발췌 개헌이잖아요. 그러면 발췌 개헌이 언제니까? 52년이니까 요 사이. 자, 그 다음에 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 중임할 수 있다. 단,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4.4.5.2. 요게 4.4.5.2 개헌이에요. 자, 그러면 다는 2차 개헌, 4.4.5.2 개헌. 4.4.5.2 개헌, 4.4.5.2은 54년. 자, 그러면 4.4.5.2이 적용되는 건 3차 개헌 때까지는 전까지. 3차 개헌이 4.19 혁명의 결과. 그쵸? 그래서 3차 개헌은 1960년까지, 60년 6월까지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라로 가볼까요? 대통령의 임기는 6년 임기의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다. 유신헌법 1972년 12월에 만들어진 헌법이고, 자, 그러면 요 헌법은 아까 언제까지 적용돼요? 8차까지 적용되겠지. 8차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8차까지. 자, 그럼 8차 개헌은 80년 10월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한번 적어봤고, 자, 이제 우리는 제시문. 자, 1번. 남한과 북한은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다. 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1991년 노태우 정부. 그러면 노태우 정부니까 이거는 어디에 해당돼요? 91년이니까 연도로만 보면 되지. 연도로만 보면 되면은 여기 없네? 그쵸? 이거는 9차 개헌에 해당되지. 87 이후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9차 개헌에 해당되죠? 87 이후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1번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가 아니니까.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여러분, 휴전협정은 6.25 전쟁 끝나고 한 거잖아. 53년 7월에. 그러면 53년 7월이니까 요건 어디에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자, 53년이니까 요거는 1차 헌법 시기가 되겠죠. 1차 개헌 시기. 자, 보세요. 발췌 개헌이 1차죠. 자, 여기다 써보세요. 발췌 개헌이 1952년이. 그리고 이게 적용되던 1차가 적용되던 시기는 4.4.5.2 개헌까지겠죠. 자, 4.4.5.2 개헌이 2차 개헌이에요. 1954년까지. 그러니까 1차 개헌이 적용되던 시기에 해당 협정이 체결된 거죠. 그래서 요것도 틀렸지. 나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제헌헌법이잖아요. 여기는 1차 개헌이잖아요. 틀린 거지. 자, 3번.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 자, 여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뭐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진보당 사건은 조봉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956년 선거에서 많은 득표를 얻게 됐어요. 그러자 이 조봉암을 중심으로 만든 정당을 이승만 정부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처형시켜버린 사건. 그게 진보당 사건이고 1958년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58년이면은 4.4.5.2 개헌이 2차 개헌이죠. 2차 개헌이 적용되던 시기에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거예요. 자, 4번.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남북 공동 성명은 7.4 남북 공동 성명. 7.4 남북 공동 성명이고 7.4 남북 공동 성명은 1972년 7월이죠. 자, 그러면 유신 전이라고 했죠. 이게. 그럼 유신 전이면 유신이 7차니까 6차 개헌이 적용되던 시기예요. 6차 개헌은 6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틀렸지. 정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복잡할 수 있지만 개헌의 시기하고 내용만 알아주시면 잘 풀 수 있죠. 정답은 3번.
자, 다음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저는 이 순간 엄숙한 마음으로 헌법 79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반포합니다. 아울러 헌법 제4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거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거죠. 금융실명제는 1993년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가 93에서 98까지 1993년에서 1998년. 자, 그러면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300산업이 발달하였다. 여러분 300산업이면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하니까 6.25 전쟁 직후 50년대 후반. 자, 두 번째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건 연도 외우세요. 새마을운동은 1970. 경부고속국도가 개통되었다. 이것도 연도 알아주세요. 1970. 같은 해예요. 자, 그 다음에 경제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거죠. 1996년. 요 연도도 외워야 된다. 자, 금융실명제,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OECD 가입 다 잘 나오는 지식문이에요.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4번.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연도를 나는 너무 외우기 힘들다. 너무 귀찮은데? 잘 모르겠는데? 하면 정부라도 외우는 게 좋아요. 같은 정부 시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김영삼 정부를 찾으면 되고 이 중에 김영삼 정부. 이렇게라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연도가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정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알겠지? 정부든 연도든 알아야 돼. 자,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과 관련된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통일과 관련된 제시문은 사료는 거의 한 3개 정도에서 다 나오죠.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요 안에서 이제 다 나와요. 자, 그럼 봅시다.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회담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1번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서는 자주 여기 이제 체크.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2번은 통째로 체크. 네, 2번 딱 나오면 6.15 남북 공동선언. 자,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이니까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여기다 써볼까요? 이거 잘 보일려나 모르겠네.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거의 결과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됐고, 자, 이거의 결과 경의선 복구라든가 개성공단 착수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결과. 그래서 여기서는 계기가 된 건 남북 정상회담, 영향으로 된 거는 뭐 이제 경의선 복구, 개성공단 착수 뭐 이런 것들. 자, 그럼 1번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남북조절위원회라는 어떤 기구를 설치한 건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 자, 두 번째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1991년 9월에. 자,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한 후에 북한과 남한이 합의해서 남북기본합의서. 자,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남과 북이 발표한 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요 순서를 좀 체크해 두세요. 1992년 1월에. 이렇게. 자, 이거 순서대로예요. 다시. 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한 뒤에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표되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발표되는데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은 체제 인정, 상호 불가침 이거를 내용으로 하고 있죠. 상호 불가침.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세 개는 전부 다 노태우정부. 아, 노태우정부구나. 자, 그래서 요 순서 알아두세요. 순서. 자, 그 다음에 3번 경의선 철도 복구 사업을 추진했다. 요거 경의선. 정답은 3번. 4번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자,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되었다는 건 1971년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적십자 회담은 7.4남북 공동성명의 배경. 4번은 7.4남북 공동성명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북 적십자 회담은 7.4남북 공동성명의 배경.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83번도 뭐 비슷한 그런 문제죠.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7.4남북 공동성명이에요. 자, 여기 뭐 다 나와 있는데 보시면 7.4남북 공동성명은 자, 이 7.4남북 공동성명을 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북한에 가서 만나고 하죠. 그 김일성도 만나고 부부장도 만나고 그게 요 7.4남북 공동성명이고 자, 저는 여기다가 결과만 체크해 볼게요. 결과. 자, 남북조절위원회 설치. 자,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됐고 결과. 그 다음에 남북한 직통전화가 가설돼요. 핫라인이라고 하죠. 핫라인. 직통전화 가설. 자, 하지만 한계. 남북한 독재정치 강화. 자, 남북한 모두 다 7.4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독재정치를 강화해요. 남한은 남한대로 유신체제, 북한은 북한대로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걸 통과시키면서 더 강력한 독재체제를 강화하죠. 그래서 요 7.4남북 공동성명의 뭐 결과라고 해도 되고 한계라고 해도 되는데 남북한 다 독재 강화, 남북한 독재정치 강화. 그게 바로 7.4남북 공동성명의 한계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죠? 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1991년. 자, 그러면 요 가에 들어갈 거죠? 여기 보시면 72년 7월과 91년 9월 사이. 자, 봅시다. 1번. 자, 금강산 해로 관광이 시작되었다. 자, 금강산 관광. 선박 또는 해로. 1998년부터. 육로. 2003년. 자, 배 타고 갔다 오는 건 98년. 그 다음에 버스 타고 가는 거? 네, 그거는 2003년부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건 아니죠,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2000년 6월. 세 번째,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렸다. 남북 적십자 회담은 아까 7.4남북 공동성명의 계기가 되는 거랬죠. 1971년에. 자,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 발표되었다. 요거를 77선언이라고 하고 77선언은 1988년에 77선언은 88년에.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죠. 뭐 시기 사이에 들어갈 거는. 네. 자, 그 다음에 284번. 다 지금 비슷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 284번. 가와 나에서 발표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자, 가가 7.4남북 공동성명이죠. 자,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받음이 없이 자주적.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3대 원칙이라고 하고 요거 합의했다. 7.4남북 공동성명.
두 번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주인인 민족끼리 서로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남과 북은 남측 연합 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요게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 자,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2년에서 2000년 사이. 자, 그럼 기억.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관광은 일단 배 타고 갔다 오는 거죠. 선박관광 1998년에. 자, 두 번째 남북 조절위원회를 설치했다. 조절위원회는 7.4 남북 공동성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도 들어가겠죠. 72년이니까. 자, 3번 디귿 경의선과 동해선이 연결되었다. 이게 경의선 복구. 그러면 둘 사이겠어? 나 이유겠어? 나 이유겠지. 그래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남과 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 아까 남북한 동시에 유엔 가입은 91년이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기역, 니은, 리을,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남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부에서 일어난 사실은 자,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 간섭하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체제 인정 상호 불가침. 여러분, 체제 인정 상호 불가침은 뭐죠? 남북 기본합의서. 이게 남북 기본합의서예요. 체제 인정 상호 불가침 1991년 12월에. 자, 그러면 요게 일어난 정부? 여러분, 요 남북기본합의서는 언제? 노태우 정부. 이거 노태우 정부죠? 노태우 정부는 88년부터 2003년? 이 정도 되겠지. 자, 그래서 1988년 88 올림픽부터 2003년? 93년이구나. 어쩐지 너무 멀리 갔더라. 몇 년을 시킨 거야, 대통령을? 그래, 미안. 자, 그럼 봅시다. 노태우 정부에서 찾아라. 1번. 남북조절위원회 회담. 7.4 남북공동성명. 이거는 박정희 정부겠죠?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실시. 1993년 김영삼 정부. 남북정상회담 개최. 2000년 김대중 정부. 자, 4번 북방외교 적극 추진. 요게 노태우 정부 4번. 북방외교가 뭐냐면 88년 올림픽을 했어. 그때 공산주의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선수단을 파견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왔던 공산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를 해서 그 나라들과 수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전까지는 공산주의 국가하고는 수교를 한 적이 없었어. 근데 이제 그때부터 공산주의 국가하고도 교류하자. 그래서 그렇게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헝가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유럽부터 시작을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시기가 있다면 1990년 소련하고 수교를 맺었고 1992년 중국.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이제 지금도 공산당이 있잖아요, 중국에. 그때는 이제 중공이라고 표현했는데 요즘은 그냥 중국이라고 하죠. 중국.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말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 중국. 그래서 1990 소련, 92 중국. 이렇게. 자, 전부 다 북방외교에 해당이 되는 거고 노태우 정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봅시다. 자, 다음 법령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령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다음에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법령 및 조약에 의해서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나라에서 몰수한다라고 나왔지만 또 살 건 사고 또 뺏을 건 몰수할 건 또 몰수하고 이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농지개혁을 한다. 농지개혁법. 자,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에 법이 만들어졌고요. 이것에 대해서 개정 및 실시 1950년 3월에 그리고 농지개혁이 완료된 건 57년
이제 농지개혁법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아이고 어디 갔어? 농지개혁법은 그러면 내용으로 하면 뭐냐? 첫 번째 유상 매입, 유상 매수라고 해도 되고 유상 분배, 유상 매입과 유상 분배에 따라서 삼정보를 상한으로 해서 농경지에 해당하죠. 그래서 삼정보보다 땅이 더 많은 사람들은 나라에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없는 사람들, 농민들은 이제 좀 저렴한 가격에 땅을 살 수 있죠. 그리고 땅을 살 때는 여러분 아시죠? 30%씩 땅 가격에, 토지 가격에 30%씩을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땅 가격의 30%씩을 5년간 되면 150%잖아요. 그게 그 땅에서 수확한 양을 계산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토지 가격인 거예요. 이렇게 그 땅에 나는 수확량의 30%씩을 5년간만 내면 내 땅이 되는 거죠. 땅 산 거야. 지금 난 나라에 돈을 주고 산 거지. 자, 요게 바로 농지개혁. 그럼 1번 농지 외에 임야도 포함되었다. 아니고 농경지에만 해당. 1번 틀렸고 2번 신한공사가 보유하던 토지를 분배했다. 자, 신한공사는 1946년 2월에 만들어진, 그래서 이 46년 2월이면 우리나라로 하면 미군정기에 자, 일본이 놔두고 간 재산들, 그런 걸 귀속재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귀속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공기업,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신한공사는 3번에 중앙토지행정처라는 제시문이 나올 거예요. 중앙토지행정처로 개편이 돼요. 중앙토지행정처로 1948년 3월에. 그러니까 정부 수립 직전에 한번 개편을 했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신한공사. 자, 귀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한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신한공사 언제 만들었어? 미군정기. 네, 신한공사 미군정기.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2번, 3번 다 상관없다. 4번. 분배받은 토지는 평년 생산량의 30%를 5년간 분할 상환하면 그 땅은 내 땅. 이거 맞아요.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한미원조협정을 체결하였다. 자, 여러분 한미원조협정은 1948년 이승만 정부를 차지하는 거죠. 자, 2번 농지개혁에 따른 지가증권을 발행했다. 지가증권은 뭐냐면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땅을 나한테 팔잖아요. 유상매수니까. 팔았어, 나한테. 그럼 나라에서 여러분한테 뭘 줘야 되지? 여러분이 땅을 나한테 팔았잖아. 그럼 나는 여러분한테 뭘 줘야 돼요? 돈. 땅을 나한테 팔았으니까 난 돈을 줘야지. 돈이 없어. 나라에서. 그러면 뭘 줘? 그 대가로 그러면 잠깐만 이제 곧 갚아줄게 라고 하면서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지가증권이에요. 그래서 땅을 팔면 지가증권을 발행했었다? 맞아요. 나라에서 당장 돈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분, 재당, 면방직 등 300산업을 적극 지원했다. 여러분 300산업은 언제? 이거 미국 원조로 나타나는 거랬으니까 50년대 후반. 맞지? 이승만 정부. 4번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이거 몇 년도? 연도는 외워야 된다 했어요. 62년이랬죠. 그럼 62년이면 누구지? 박정희 정부. 네, 박정희 정부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이승만 정부 아닌 거 3번. 네, 당연히. 별거 아니죠? 자, 봅시다. 88번. 60년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60년대면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박정희 정부 3공화국, 네, 3공화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4.19 혁명부터 쭉 60년대긴 하지만 어쨌든. 자, 1번 귀속재산 처리법을 공포하였다. 자, 귀속재산 처리법은 1949년에 이제 일본한테 빼앗은 재산들, 일본이 이제 놔두고 갔던 재산들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에게 이제 파는 거죠.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걸 귀속재산 처리법이라고 하고요. 자, 한미경제조정협정을 체결했다. 1952년. 이런 거 다 막 한미 상호 원조협정도 있고 조정협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이거 다 따로따로 외우실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이거는 연도든 정부든 알아야 된다. 96년 아니면 김영삼 정부. 알겠죠? 96년이든 김영삼 정부든. 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다. 자, 제1차는 62년부터 66년까지. 그래서 박정희 정부 60년대. 자, 그러면 이 중에서 60년대만 골라라. 4번. 이렇게 찾으면 되죠. 시험에는 60년대도 물어본 적이 있고요. 80년대도 따로 물어본 적이 있고요. 알겠죠? 그리고 뭐 50년대 아까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제는 10년 단위로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경제. 다음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을 시간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순서대로 볼까요?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이거는 여러분이 연도를 외워야 된다. 수출 100억 달러는 1977년. 자, 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 2차 석유파동은 79년. 자, 그 다음에 가가 있고.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요 OECD. OECD 가입은 1996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가에 들어갈 게 뭐냐? 79에서 96 사이. 자, 1번.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다. 3차. 자, 1차 6.2부터 66. 2차가 6.2부터 66. 그 다음에 2차가 67부터 71. 그 다음에 72부터 76. 72년이죠. 1972년. 자, 그 다음에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삼저호황을 경험하였다. 여러분, 삼저호황이라고 해서 경제가 확 성장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80년대 후반, 80년대 중후반이에요. 그래서 80년대. 자, 그러면 80년대면은 2번 딱 들어가지. 네, 요거네요. 정답은 2번. 자, 3번. 베트남 파병을 시작하고 브라운 각서를 체결했다. 자, 여러분, 베트남 파병은 65년. 브라운 각서는 66년. 60년대. 자, 일본과 대일 청구권 문제에 합의하고 기본조약을 체결했다. 요 기본조약이라는 게 한일협정. 한일협정이 아까 몇 년이었죠? 65년.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현대문화의 성장과 발전 봅시다. 자, 시대별 교육문화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 군정기에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과 633 학제가 도입되었다. 미 군정의 영향을 받아서 633 뭔지 알겠지? 초등 6, 중등 6, 고등 6 이렇게 633. 그리고 이제 또 덧붙이자면 6334 학제라고 해요. 대학교 4학년 이렇게 6334. 자, 그래서 미군정기에 맞아요. 2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초등 의무교육이 시행되었다. 맞을까? 먹고 살기 힘든데? 하지만 50년부터. 대단하지 않아요? 1950년부터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시작됐어요. 자, 2번 60년대 입시 과열을 막기 위해서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가 도입되었다. 맞아요. 69년에 처음 실시됐거든요. 그래서 맞다. 69년에 서울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무시험 추첨제라는 건 그전에는 입시를 치러서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가려고 해도 명문 중학교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때는 막 입시 경쟁이 심했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그냥 시험 안 보고 추첨으로 뺑뺑이 돌려서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 다 컴퓨터로 추첨을 하지만 그때는 그 뭐지? 이렇게 공 막 굴려서 그 뭐예요? 그 왜 복권 같은 그렇게 생긴 거기다가 막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69년에 실시가 되기 시작해서 71년인가에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국가주의 이념을 강조한 국민교육헌장이 제정되었다. 자, 이거는 연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68년 박정희 대통령.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수능은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94년부터. 그 다음에 그러면 졸업정원제를 실시한 건 언제야? 대학교를 졸업정원제. 이게 뭐냐면 대학교는 들어갈 때는 그냥 다 들어가. 나올 때 뭐 힘들게 하는 거야. 지금하고 반대지. 지금 들어갈 때 힘들잖아요. 졸업정원제. 그게 전두환 정부 때라고 보시면 돼요. 전두환. 과외금지는 언제예요? 과외금지. 그것도 전두환 정부 때. 전두환 정부 때 과외금지 그리고 대학 졸업정원제. 그렇게 이제 입시 제도를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지. 당연히.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91번부터. 자, 1번.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장수왕은 산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공해서 왕도인 이 지역을 함락시키자 계로왕을 살해하고 남녀 8천을 사로잡아갔다. 장수왕이 어디를? 한성을, 서울이죠, 서울 한성을. 그래서 한성, 서울을 점령을 했죠. 그럼 서울에 관한 일로 옳은 거? 1번 망이망소이가 반란을 일으켰다. 여러분 망이망소이는 공주명학소라고 했어요. 공주명학소. 두 번째, 고려 문종대에 남경이 설치되었다. 자, 남경은 어디? 한양. 네, 한양이잖아요. 한양이 서울이잖아요. 정답은 2번. 3번, 보조국사 진울이 수선사 결사를 주도했다. 수선사 결사를 어디다가? 순천 송강사. 여기도 되게 좋은 순천 송강사. 자, 그 다음에 고려 태조가 북진정책의 전진기지로 삼았다. 서경은 그럼 어디? 평양. 서경이 평양이잖아요. 평양.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간단하죠. 여기는 통합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자, 1번 대대로 대내상. 자, 이거는 자, 나라별 수상을 정리해보면 되겠죠. 자, 고구려의 수상은 대대로 망리지. 자, 여러분 백제의 수상은 여러분이 얘기해야 되는데. 야, 내가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해? 니들이 얘기해야지. 여러분 신라의 수상은 상대등.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수상은 통일신라는 수상이 시중으로 바뀌죠. 집사부 중시, 시중 및 중시. 자, 발해의 수상은 이게 뭐예요? 이게 대내상. 대내상은 정당성의 수상이죠. 정당성의 장관인 수상. 자, 고려의 수상은 문하시중. 문하시중이라는 게 있었죠. 문하시중. 자, 그 다음에 조선의 수상은 영의정.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 수상. 자, 그럼 여기서 대대로와 대내상은 수상이네? 같은 거네? 네, 맞아요. 1번이 정답. 2번. 중정대.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중정대는 뭐 하는 거예요? 중정대는 발해의 관리감찰기구. 자, 그 다음에 뭐 나왔어? 승정원은 조선의 왕명출납기구. 틀렸고. 자, 3번에 이성육부. 고려의 중앙정치조직. 자, 고려의 중앙정치조직. 그 다음에 오경 15부는 발해의 지방행정조직이죠. 이거는 발해의 지방조직. 자, 그 다음에 4번에 기인제도는 고려에서 지방세력 통제, 호족을 통제하기 위한 거죠. 호족 견제, 지방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노급은 통일신라의 토지제도. 네, 신라의 토지제도. 자, 통일신라의 토지제도잖아요. 다 틀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시대별 지방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93번도 시대별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재활용한다. 쓰기 귀찮으니까 재활용. 자, 293번이죠. 자, 그러면은 고구려부터 지방제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고구려에서는 5부로 나눴죠. 중앙 5부, 지방 5부. 자, 그래서 지방을 5부로 나누고 여기에 욕사를 파견했고, 백제는 중앙 5부, 지방 5방으로 나눠. 신라는 6부, 5주로 나누죠. 5주. 자, 그러다가 통일신라 가면은 이게 이제 정비가 돼서 9주, 5소경. 발해는 5경, 15부, 62주. 자, 고려는
5도 양계. 예, 맞아요. 5도 양계. 조선은 8도. 이렇게 나오죠. 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다 한번 적어봤으니까 1번 통일신라 촌의 행정은 촌주가 담당했다. 그리고 촌주는 토착 세력. 네, 그거까지 알아두시고 2번 전국의 330여 개의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자,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한 나라는 그럼 조선. 그렇지. 자, 촌락의 지배 방식으로 면리제가 확산되었다. 면리제? 조선. 그렇죠. 조선이에요. 자, 향리 통제를 위해서 사신관을 파견하였다. 고려. 네,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군사제도가 실시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여기는 이제 아예 시기만 우리가 정리하면 되니까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자, 구서당 10정. 구서당 10정은 통일신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위는 조선 전기. 5위는 조선 전기. 자, 그 다음에 5군영 소고군. 조선 후기. 뭐 간단하네요. 그 다음에 리을. 자, 2군 6위와 주현 주진군 고려. 요거 순서대로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리을, 니은, 디귿. 이렇게 찾으면 돼요. 간단하네요. 자, 정답은 2번. 자, 시기별 대외교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백제, 누리사치계가 일본의 불경과 불상을 전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시기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6세기 성왕 때. 자, 백제 6세기 성왕 때. 자, 2번 통일신라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권을 장악하였다. 자, 우리는 왕만 체크할까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건 어느 왕? 흥덕왕. 828년 흥덕왕 때죠. 자, 그 다음에 3번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변성했다. 맞아요. 자, 4번 명과의 교류에서 중간계시 책문후시가 전개되었다. 자, 계시 공무역, 후시 사무역, 조선후기. 그러면 이때 사무역과 공무역을 통해서 무역은 어느 나라랑 한 거야? 청이랑 한 거죠. 명이 아니에요. 명은 이미 망했어. 청이랑 한 거죠.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의 세계유산과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요거는 여러분이 해설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쓸려면 너무 많아.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고 그러면 기억부터 그냥 바로 문제로 여러분 해설지에 나와 있으니까 문제로 가볼게요.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는 전축분인 6호분과 무령왕릉이 있다. 자, 기억해 보시면 공주 송산리 고분에 전축분이라는 게 벽돌 무덤이 있어요. 벽돌 무덤은 송산리 6호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무령왕릉이 하나 있다. 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무령왕릉과 송산리 6호분 모두 다 벽돌 무덤이야? 맞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 자, 니은 양산 통도사는 금강계단 불사리탑이 있는 삼보사찰이다. 이거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게 삼보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찰 중에서 예를 들면 승려가 많이 나온 사찰이 있어요. 그런 걸 승보사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불경이 여러분 팔만대장경이 가능돼가지고 불법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절은 어디? 그게 합천 해인사겠지? 그걸 불보사찰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법보사찰이라고 하죠. 불경이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불보사찰이라고 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양산 통도사에는 금강계단에 있는 불사리탑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 불사리탑이라고 하는 거에 실제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거야. 요거를 불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보사찰은 순천 송강사. 요 순천 송강사가 진울의 순천 송강사 맞아요. 근데 여기서 훌륭한 승려들이 엄청 많이 배출이 됐대요. 승보. 그 다음에 법보는 이제 불경이 여기 모셔져 있다고 해서 합천해인사. 합천해인사. 그 다음에 불보는 양산 통도사. 그래서 요런 절을 우리가 삼보사찰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를 한 20년 만에 들어본 거예요. 그 사이에 이런 거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나와. 그냥 그냥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알겠죠?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구나? 그랬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그랬다. 저도 한 20년, 30년 만에 들어본 얘기이기 때문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맞아. 맞긴 맞아. 자, 그 다음에 3번. 자, 디귿.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난했던 산성이다. 자, 정묘호란은 강화도로 피난, 병자호란은 남한산성으로 피난. 맞아요. 디귿 맞아요. 자, 리을. 승정원 일기는 역대 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뽑아 만든 사료이다. 자, 왕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업적만 따로 모은 책을 국조보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승정원은 뭐예요? 승정원 일기는? 승정원에 대한 기록이겠지? 맞아요. 왕과 신하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들을 모아놓은 게 승정원 일기예요. 말 그대로 승정원의 일지 같은 거지. 그래서 아니다. 자,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자, 넘겨볼까요? 자, 297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아닌 것은 이거 뭐 우리 보면 알잖아. 종묘, 세계유산 맞고 화성 맞고 남한산성 맞아요. 그런데 한양도성 아니야. 한양도성은 아직까지 잠정 목록이라고 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전 단계가 있거든요. 예비 등록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만 아직은 안 된 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본따 만들어졌다? 네, 우리 고려 충무강 때 만들어졌다고 배웠어요. 고려 말에. 자, 2번 영주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 목조 건물이다? 맞아요. 주심포 양식은 수덕사 대웅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그리고 안동 봉정사 극락전, 그리고 영주부석사 무량수전. 우리 요 세 개는 세트다. 네, 세트로 외워라. 이렇게 얘기했고 3번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는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기가 발견되었다. 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 복원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의 복원 작업이 완성이 됐다고 했는데 그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탑을 해체할 때 이게 나왔다고 했지. 그래서 무왕의 왕비가 이거를 만들었다. 만들 때 시주를 했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탑 중에 명문, 쉽게 말하면 글씨로 쓴 게 정확하게 나와서 이 탑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시주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탑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했어요. 부여 정림사지 아니고 익산 미륵사지 석탑. 정답은 3번. 자,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닫힌 건물이나 내부가 하나로 통한다. 자, 17세기에는 이런 닫힌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닫힌 건물 중에는 법주사 팔상전. 자, 법주사 팔상전이 지금 남아있는 우리나라 중에 유일한 5층 건물짜리. 알죠? 목조 5층 건물. 그 다음에 금산사 미륵전. 3층 건물. 화엄사 각황전. 요거 2층 건물. 그러면 이런 닫힌 건물이 많이 지어진 건 이 당시에 불교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고 양반 시주의 시주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렇게 자 5층 건물, 3층 건물, 2층 건물 같은 이런 건물들은 안에 막상 들어가 보면 안이 어떻게 돼 있다고 했죠? 뻥 뚫려 있다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내가 천장을 쳐다본다? 천장 끝까지 싹 보인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통층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통층. 자, 그러면 닫힌 건물이나 내부가 하나로 통한다. 네, 이게 통층. 맞는 설명 정답 3번. 각 문화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화엄사 각황전은 다층식 외형을 지녔다. 아까 2층 건물. 맞죠? 3번, 2번. 수덕사 대웅정은 주심포 양식이다. 네, 아까 주심포 양식 3가지 세트. 3번. 부석사 무량수전은 배흘림 기둥이다. 자, 배흘림 기둥이 뭐라고 했냐면 기둥을 이렇게 일자로 11자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눈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보여요. 멀리서 보면. 그러면 엄청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건물이.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아예 이렇게 배를 좀 똥똥하게 이렇게. 그래서 멀리서 보더라도 좀 안정감을 주는 걸 배흘림 기둥이라고 하고 이것도 정 가운데를 똥똥하게 할 것이냐 3분의 2를 똥똥하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건물의 약간 밸런스? 네, 이런 게 좀 달라 보이면서 좀 멋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부석사 무량수전은 그런 어떤 밸런스가 잘 조화를 이룬 아주 훌륭한 건물이다. 그래서 배흘림 기둥 건물 맞아요. 자, 덕수궁 석조전은 서양 고딕양식 건물이다. 일단 덕수궁 석조전 하면 우리는 1910, 1910년 연도가 딱 떠올라야 되고
자, 그럼 이건 고딕 양식이냐? 고딕은 여러분 뭔지 알아요? 이렇게 첨탑을 높게, 왜 교회나 이런 데 첨탑 높게 세우는 거 있죠? 십자가 높게 세우는 거? 뾰족뾰족, 그게 고딕. 하지만 덕수궁 석조전은 뾰족뾰족 아니거든요. 그냥 평평하거든. 그래서 고딕 양식이 아니다. 그럼 고딕 양식 건물은 명동성당. 명동성당이 고딕.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단군에 대한 인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승유의 제왕운기는 우리 역사를 단군부터 서술하였다. 네, 단군 조선부터. 맞아요. 단군에서부터 고려 말까지. 이렇게, 아니, 고려 말이 아니라 충렬암까지. 자, 홍만종의 동국 역대 총목은 단군 정통론의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맞아요. 단군 정통론은 조선 후기에 이제 여러 학자들에서 등장하니까. 자,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단군의 건국 과정을 다루고 있다. 동명왕이 누군데? 주몽. 예, 그럼 고구려 어떤 건국과 관련된 거겠지. 고구려 계승의식이죠. 자, 정답은 3번. 김희독립선언서에서는 조선 건국을 4252년으로 연도를 포기했다. 자, 김희독립선언서니까 몇 년? 3.1운동이니까 19년. 거기에다가 여러분 단군이 나라를 세운 걸 언제라고 보죠? BC 기원전 2333년. 실제로 조선시대 그 동국통감 우리 아까 통사 얘기하면서 했던 책 있잖아요. 그 책의 기록에 보면 단군이 기원전 2333년에 나라를 세웠다고 써 있어요, 아예. 그래서 2333년인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더 하잖아요. 그러면 단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이 나라를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더해봐. 얼마야? 4252년. 거기 나온 숫자대로. 그래서 4252년이라고. 그러면 김희독립선언서에 써 있어? 네, 써 있어. 맞아요. 자, 그러면 올해는 몇 년이야? 이렇게 되겠지. 54년. 하루 뒤에 5년. 내일 모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맞는 설명이에요. 단기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서기에다가 2333년 더하면 단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맞아요.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기출문제, 단원볼 기출문제 하시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따로 써드리지 못한 건, 칠판에 쓰지 않았던 건 세계문화유산과 기록문화유산. 여러분 책에 보면은 해설지에랑 나오니까 문화유산이랑 기록문화유산 하나 체크하시고, 여러분 세계문화유산에 자연유산도 포함된 거 알죠? 세계문화유산에는, 그러니까 세계유산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세계유산이고, 세계유산 안에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올해 2021년, 올해라고 하면 2021년이에요. 2021년에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아무도 몰랐지? 근데 이제 문화유산은 아니고 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그게 세계유산에 하나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유산으로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의 갯벌이 하나 더 포함이 돼서 한 개 늘었어. 뭐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당연히 자연유산이니까 나오진 않지만, 자연유산은 왜 우리 제주도 화산섬과 뭐 있잖아요.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2개 이렇게 이제 하나 더 포함이 된 거라서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리고, 자, 우리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문제풀이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복습 꼭 하시고요. 자,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